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8장 예외 처리 구문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종료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로그 처리와 로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보기 예제에서 예외 처리는 try exception이라고 하는 문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if else 제어문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try exception 문이 없다면 if else 문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파이썬에서 로깅 처리를 위해서는 이 로그인 모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깅 모듈과 프린트 함수 모듈은 스레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로깅 처리 후에 프린트 문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로 슬립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깅 임포트 할 때, 어, 그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순서를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슬립 함수의 인자의 값은 초 단위로 들어갑니다. 0.5를 입력을 하면 0.5초 동안 잠시 멈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while true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습니다. 입력한 나이는 몇 살이라고 입력을 받고요. 이 try exception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강제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예외 처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value 에러가 발생됐을 때 2로 받아서 로gin의 running 경고로 나이는 정수로 입력하세요. 즉 입력할 때 정수값이 아닌 값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continue이기 때문에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해주는 예입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서 나의 입력이 정수가 아닌 다른 문자를 넣어보면 예외가 실행이 되어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을 하면 예외 처리를 하고 continue라고 하면 이 while문에서 계속 반복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try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다시 정수를 입력하게 되면 정상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입력, 이렇게 실수값을 입력하면 여기에 에라 경고문이 뜨면서 루트, 나이는 정수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나이를 제대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서 에러가 나게 되는데
에러가 나더라도 어, 정상 입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보면 예외는 에러가 아니므로 try exception이라고 하는 문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를 처리하는 부분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 진행이 끝까지 수행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게 됩니다. 이런 예외 상황을 대비를 해서 사전에 미리 코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if문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try exception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종류라고 하는 거는 예외 처리는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드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대비책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외는 여러 경우에 발생이 가능합니다. 연산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거나 읽을 수 없는 파일을 읽어 드리려고 하거나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예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사용자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외 처리를 구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함수가 아닌 데이터를 실행을 하는 경우, 혹은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 파일 입출력 관련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연결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나눌 수 없는 정수를 나누는 문제, 객체가 아닌 데이터에 멤버를 호출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이 다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 수없이 많은 예외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 예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구문이 파이썬에서는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try exception을 이용해서 에러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예외 처리를 위해서는 try exception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 try 문으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감싸주면 그 예외 처리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exception 구문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ry와 exception 그 사이에 에러가 발생할 문장을 집어넣고 exception 뒤에 처리할 문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함수의 인수로 전달되는 콜백 함수가 함수일 경우에는 실행을 하고 함수가 아닌 데이터나 인수로 전달이 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예외 처리는 if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if문으로 모든 예외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경우에 try exception이라고 하는 문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에 사용되는 이 try 문은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exception 구문의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xception 구문에 의해서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대처할 구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예외 처리 문장은 기본적으로 try, exception 구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else 문장이라든가 finally 이런 구문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try와 exception이 나와 있는데 try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에 try를 써줍니다. 그리고 exception은 예외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실행되는 구문들을 써주면 됩니다. 다른 except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lse나 finally들도 쓸 수가 있는데 else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행되는 그런 구문을 적어주면 되고 finally인 경우에는 에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무조건 실행되는 그런 구문을 작성을 할 때는 finally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파이썬에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키워드 관련 문장입니다. def 함수를 정의한 거죠. 플레이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콜백 함수로 함수가 들어오면 처리가 되는 거죠. try 해서 except 즉 어, 타입 에러가 발생하면 요런 처리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리하고 즉 에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마지막에는 요거를 꼭 수행해줘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try, except error, type error, except 그다음에 else, finally 이렇게 문장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가 바로 플레이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예외 처리 구문 테스트를 위해서 임시로 함수를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함수로 전달되는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예제인데 이 콜백이 함수형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exception, 즉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y 구문에서 쫙 살펴보면 try에서 except 그 사이가 실제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이거 안에서 실행이 될 때 요런 종류의 에러가 발생하면 예외 처리 이하의 문장을 수행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콜백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함수를 실행하는 try 구문입니다. 이 5번 라인에 보면 result, 어떤 콜백 함수를 수행해서 result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콜백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콜백이 함수가 아니면 예외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콜백이 함수라면 결과가 result 변수에 담겨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타입 에러, 타입이 불일치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화면에 요렇게 출력해라. except 타입 에러. 그리고 타입 에러 예외 발생하면 실행되는 문장. exception 해서 콜백이 함수가 아님. 그래서 프린트해서 그 콜백 함수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함수가 아니라면
try, type error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외가 발생을 하면 실행되는 문장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except 다음에 그냥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try 구문에서 발생된 예외가 type error 예외가 아니라면 아래의 같은 문장이 수행이 되는 거죠. 타입 에러일 경우에는 요 문장이 수행되고 타입 에러가 아니면 아래 두 문장 except 타입 에러, 타입 에러 예외, 이외의 예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else 구문 이후부터는 이 try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함께 실행되는 부분, 예외가 발생되지 않으면 실행되는 부분이 else 이하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inally 되어 있는 이 구문은 try 구문에서 예외 발생 유무, 즉 발생을 하든 발생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구문이 finally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함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return, hello world 이걸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에서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try 해줍니다. 라고 해서 결과 이게 제대로 처리가 돼서 return hello world가 결과에 나옵니다. 처리 결과 hello world 제대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처럼 함수가 아니라 그냥 hello라고 하는 순수하게 문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입력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되는 구문에서 이게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finally, 어,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에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마무리 작업으로 실행되는 구문, 이게, 출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실행 결과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외를 우리가 한번 발생을 시켜보기 위해서 28번 라인에 있는 이런 에러 부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콜백에 수행돼서 이번 수행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else 구문이야. 그리고 finally 이렇게 출력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를 한번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거잼플처럼 플레이어 헬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 실행에 관련된 제대로 실행되었을 때의 어,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실행하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try 해준다. 그리고 에러 실행되는 구문 어, 예외가 발생을 하면 실행되는 구문 그 다음에 exception 콜백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hello라고 하는 게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가 실행이 된 건데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걸 주석 처리를 하고 F5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try 구문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에 try를 해줍니다. 그 처리 결과가 나왔다는 말은 제대로 동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else 구문 이하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실행된 구문이고
파이널은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실행되는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제 이렇게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죠. 플레이어 함수가 아닌 그냥 헬로 이걸 이제 입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 문장 수행하고 예외 문장 수행하고 그 다음에 예외가 아닌 거 요거 수행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try 구문 결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type 에라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되는 구문. 그래서 exception이 발생을 한 거죠. 콜백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hello가 함수가 출력이 되고요. 에러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마무리 작업으로 실행되는 구문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요거죠. 어, 예외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try 해준 것, 예외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들어가 있는 글자는 hello. 그래서 이 부분은 에러가 발생을 하든 발생을 하지 않든 출력이 되는 그런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ry, except, type 에라, 그 다음에 일반 그냥 except, 그 다음에 else, finally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예외가 발생되었을 때, 예외가 발생되었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7번 행에 있는 say hello라고 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주석을 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 발생을 하게 되면 어, 7번째 라인에서 11번째 라인까지가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28번을 실행하게 되면 얘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얘는 예외가 되는 거. 예외 처리 발생, 예외 처리 안 됨.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그잼플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콜백 함수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처리해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타입에라 exception 그리고 어, 발생을 하든 발생을 하지 않든 finally 해서 에러가 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마무리 작업으로 실행되는 구문은 finally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의 대표적인 예외 구문을 한번 살펴보면 파이썬에 제공하는 예외 처리 타입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exception handling은 우리가 http 즉 python.org에 보면 거기에 자세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를 하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예외 타입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 시에 많이 접하게 되는 예외만 한번 타입을 나타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로 디바이디드 에라입니다. 나눌 수 없는 값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거고요. 네임 에러는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를 사용할 때, 그리고 타입 에러는 타입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신텍스 에러는 구문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file not found 에러는 없는 파일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인덱스 에러는 배열에 없는 첨자에 접근하려고 할 때, 키 에러는 딕셔너리에서 없는 키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리고 밸류 에러는 데이터의 형이 다를 때, 이런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외 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씩 예외의 종류별로 이그젬플을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